안녕하세요. 네, 오늘 7강 페이지 1908페이지 제3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 해방공탁 보겠습니다. 문제 2일 가압류 해방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요. 지문 1.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 재산에 가름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없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하고 다르게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공탁이어서 어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죠. 그냥 가압류 목적 재산에 대해서 가름해서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따로 없습니다. 지문이 가압류 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존 채권의 강제 집행을 보존하는 데 있으므로, 그렇죠.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 소멸을 위한 공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채무 변제, 채무 소멸, 즉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는. 지문 3. 가압류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압류 해방공탁급 자체가 보통 청구금액으로 정해지죠. 청구금액 전부를 전액을 공탁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 공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문 4.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가압류 집행 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가압류 채무자의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미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법 구성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지문 5. 가압류 채권자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공탁소에 직접 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다. 네. 문제 2. 채무자 갑은 자신은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을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였는데 옳지 않은 것은 지문 1.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을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할 것은 아니다. 이때는 집행공탁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죠. 그런데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 경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는. 지문 2.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병을 압류 채권자라 하는 압류 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는 압류 경합이 되는 거죠.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 채권자 병의 압류 명령이 송달됐으니까 이때는 압류 경합이 돼서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합니다. 지문 3. 을의 채권자 정이 을의 갑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 청구할 공탁금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를 받았더라도 갑은 을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 회수할 수 있다. 이때 을의 가압류가 소멸이 되면요. 이때는 즉 채권자는 갑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이때는. 그래서 공탁금 회수 그냥 갑은 을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그냥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문 4.
의뢰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갑은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공탁소에 공탁금 2천만 원의 회수 청구서를 접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업무 처리 지침에 적용 대상은 1천만 원 이하죠. 그래서 2천만 원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문 5. 갑의 채권자 무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위 공탁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공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계 서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칙 59조 1항 내용에서요. 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탁금 지급청구권, 즉 회수청구권에서 압류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 3. 가압류 해방 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지문 1.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 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문 2. 해방 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다.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압류 목적 재산에 그냥 가름할 뿐입니다. 지문 3. 가압류 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 해방 공탁금 공탁으로 해방 공탁액 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서요. 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이미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어서 본압류로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한 다음이고요. 이때 이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미 이행이 됐기 때문에 본집행으로서 가압류를 취소할 이익도 없고요. 가압류 취소를 원인으로서 본집행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 틀렸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 4.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제3자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본안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3자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 5.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 청구권이 발생한다.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법논리에서 출급 청구권은 발생을 않죠.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본래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 공탁물 회수 청구권으로 가압류가 이전된다고 보는 거죠. 문제 4. 갑은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 2천만 원에 기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을은 병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려 해방 공탁금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옳은 것은 지문 1. 갑은 본안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확정 판결만 아니라 가집행 선고부 종국 판결도 가능합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하여 이 부분이 틀렸죠.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얻어 직접 공탁금 회수 청구할 수 있다. 지문 2. 갑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별도의 압류 명령이요. 그 가압류의 피보존 권리와 압류의 집행 채권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